이강인 효과 무시 못하지. 이강인과 이토. 한일전 동아시안 시간을 고려하여 한국 시간 9시 킥오프를 한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강인 선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전의 시간대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 리그1이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의 많은 시청을 위해 경기 시간을 바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하는 시간대에 아시아 시간에 가장 적합하도록 일정을 맞춘 이유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프라임 타임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맞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1에서는 한일 양국의 라이벌전을 통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변경했다. 쉽게 말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한일전 경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있는 PSG와 일본의 이토 주냐가 있는 랭스의 경기가 열리기 때문인데 이것을 한일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일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중계 시간대까지 기존 시작 시간일이 오전 12시였는데 이것을 시간대를 변경한 거죠. 그만큼 이강인 선수와 일본 선수의 이번 한일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그렇게 찾아서 볼 만한 한국의 축구 팬분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없는데 오히려 경기가 잘 됐다. 자, 마요르카. 바로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이었던 마요르카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드디어 코파델레이의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1년 만에 구강컵을 손에 드는 건가? 21년 만입니다. 21년 만. 이강인 선수가 있던 이 마요르카의 팀에서의 성적보다 이강인 선수가 떠나고 나서 오히려 잘 나간다. 자, 이런 우픈 기사도 이제는 축구 언론사에서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불과 한 달 전에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라면 이런 기사 내용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가 정말 그 여진과 여파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했던 행동 중에 최악의 행동은 결국 우리가 응원하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아주 제대로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3주 만에 손가락 깁스를 풀었다. 100% 컨디션이 된 소는 곧 등장하게 된다. 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손가락에 테이핑만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핑이라는 건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지 않고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상이 나아진 상태다. 이 토트넘 관계자가 훈련장에 도착한 선수들에게 작은 마이크를 건네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의 출근길 영상을 올리게 된 건데 이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유명 게임의 대명사인 EA 스포츠 It's in the game. 이거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는 시작 문구거든요. 이거를 아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들에게 시킨 것 같은데 자,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 작은 마이크를 집어들고 보여준 모습의 손가락을 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깁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사태가 몸과 마음에 전부 다 상처를 남긴 최악의 사태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인데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건강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둘 다 이상하게도 이번 태국전에 소집하지 않겠다 라는 협회의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화해하고 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강인 선수는 둘째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손흥민 선수 태국전 소집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넘쳐나죠? 어떤 이유가 넘쳐날까요? 태국전을 꼭 소집해야 하는 이유가 넘쳐납니다.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장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손흥민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이 축구의 강국이 아닌 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아마 많은 수비수들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 이상까지 손흥민 선수를 마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훨씬 많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집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 위기가 아니다. 한국 축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 아마도 아시안컵 경기를 통해 팀을 장악하지 못한 감독과 일부 젊은 선수의 일탈을 위기로 보고 있는 시각이 그것일 것이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국 축구의 위기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선수의 일탈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아직은 설익은 젊음의 표출이거나 성장일 수도 있다. 혹은 인성이 잘못된 까닭일 수도 있다. 아울러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 넘기자라는 말은 아니다. 일단 감독은 해임되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선수는 자신이 또는 지식이 출중하다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만 했다. 감독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이들 모두 그런 쪽에는 인색하여 나는 어디서든지 알아주는 능력 있는 선수라거나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표 선수나 감독이 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민은 이 점을 질타하고 일부는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한탄스러워한 것일 테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그의 판단이 장래 한국 축구를 정의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화답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어른인 만큼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협회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한국 축구의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이강인 선수 소집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서서히 수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바로 황선홍 감독이 내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거운 짐을 떠안은 황선홍 감독이다. 올림픽 축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 축구 일정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계속하여 임시 감독집에 엄청나게 물망에 올랐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이 지금 감독직을 맡았죠. 사실 박항서 감독 부임설이 크게 나돈 건 유소년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번에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은요. 당장 4월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겸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유소년 아시안컵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까지 본선에 총 9회 연속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본선행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와 한주에 속하여 조 2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8강 토너먼트 진출도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이번 황선홍 감독이 결국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본인이 맡게 되면서 이 유소년 축구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악으로는 유소년 축구가 아예 그냥
예선전에서부터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소년 대표팀을 지휘해야 하는 황선홍 감독이 이제는 기존의 코치진들이 이것을 끌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황선홍 감독이 태국과의 이번 경기에서 삐끗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어려워지거나 카타르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낭보가 없다면 최악이죠. 국가대표도 월드컵 예선 탈락, 카타르도 올림픽 예선 탈락. 아마 황선홍 감독과 축구협회에 쏟아지는 후폭풍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혜성 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황선홍 감독은 바로 이강인 선수를 불러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논쟁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3월 11일 날 대표팀 명단을 발표해야 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결국 왜 박항서 감독은 되지 않았나,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봐도 일정상 박항서 감독이 맡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렸던 후보 3명 중에 1위가 줄곧 황선홍 감독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협회 소속의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다. 협회 소속이라는 게 혹시 컸을까요? 이번 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도 축구협회장이고 협회 자체가 협회에 소속됐거나 협회와 관계된 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비판을 요번에도 피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까지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고 사실 나아가서 이번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나. 사실 박항서 감독이 왜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황 감독에게 전화하여 응원하겠다라고 박항서 감독은 이야기를 했고 축구계의 선배로서 대표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결국 협회에서의 일방적 결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황선홍 감독의 이 올림픽 축구와 이번 월드컵 축구의 일정이 아주 제대로 꼬이면서 예선 탈락, 그것도 최악이면 2회 연속. 아니죠. 두 군데 다 예선 탈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발표하자마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이 내가 곧 책임지겠다,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황선홍 감독이 논란 속에 이강인 선수를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강인 선수를 불러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불러왔는데 패배하면 이강인 때문에 졌다고 할 거고, 불러오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를 안 불러서 패배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책임을 황선홍 감독에게 오로지 떠넘긴 것이 바로 축구협회의 행태가 아니냐. 이강인 선수를 과연 황선홍 감독이 불러오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황선홍 적극 중재, 손흥민과의 화해를 이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축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요,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바로 황선홍 감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선수들의 이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다라고 해요. 이강인 역시 사실 황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고 아시안게임 뒤에 황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잘 조율할 줄 알았던 황선홍 감독이 이번 임시감독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두 사람을 다 소집해가지고 최대 전력으로 달려나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걸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기력이 나오겠죠.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를 고르는 게 바로 이 황선홍 감독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 감독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바로 이강인 사용법이다. 사실 이강인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허벅지 근육을 다쳐 소속팀에 머물렀다. 황 감독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당시 때 몸 사태를 파악했는데 조속히 합류해야 계획을 짤 수 있는데 너무나 답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를 적극 기용하려 했었던 황선홍 감독은 결국 이 기준을 무너뜨리며 박주영 선수를 투입하며 또 굉장한 성적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 내적이나 경기 외적이나 이강인 선수와 동료들을 융화시킬 묘안을 짜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황 감독이고, 이강인 선수와의 신뢰에도 두터워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순간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고 선발대가 아니라 벤치에 많이 앉혀두다가 아마 교체 선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만약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강인이 공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황선홍 감독, 이강인을 불러도 뒷말 딜레마가 너무나 심하다. 만약 이강인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화해를 하며 일단락 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후배가 선배에게 대드는 모습에 냉정하다. 과연 이강인이 소집됐을 때 대표팀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요르단전을 앞두고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해달라 요청했던 선배들이 있었을 정도인데 과연 이들까지 이강인 선수를 용서했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은 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굳이 이강인이 없어도 대신할 자원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 태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이강인은 어차피 팬들에게 한 번은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맞는 게 낫다. 태국전이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럽지만 만약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뭐 살짝 여론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선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강인 선수가 직접 또 입을 열었었던 과거의 모습도 보여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흥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중요한 선수이고 엄청난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서 축구의 발전에 도움되겠다. 이러한 말도 했었고요. 지난 16일 날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회이고 어떻게 해서든 꼭 우승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던 이강인 선수를 본다면 축구에는 진심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아가서 이런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태라고 별명이 붙고 있어요. 배구 선수 오지영 씨가 이민서와 나눈 카톡이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후배를 괴롭히고 자격을 정지당하고 소속팀에서 쫓겨난 배구 선수 오지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황영훈 가수죠. 황영훈 가수의 학창시절의 문제점을 두고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계속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는요, 화해를 했든 말든 최악의 사례로 스포츠계에 오점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구 오지영 씨가 후배 이민서 배구 선수와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최악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태를 보면 결국 여기 역시 어떻습니까? 자매처럼 가까웠던 선수들이었는데 결국 이 이민서 선수가 또 다른 선수와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이 오지영이라는 이 배구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민서라는 배구 선수는 허락을 받고 나간 외출이었던 거죠. 어찌됐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선배 배구 선수에 대하여 이 이민서라는 후배 선수는 굉장히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배가 후배를 괴롭혔다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1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에서는 계약 해지까지 당하게 된 거죠. 참 이 사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야 하는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귀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껏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현명한 판단 댓글 내용 많이 달아주시길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 탁구게이트 사태를 만든 주동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강인 선수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 거의 몇 주 전부터 떠돌고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태가 처음 촉발하자마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이 사진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 사진은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이미 풍자하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탁구게이트 잦아들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금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다시피 이 태국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태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회 결정들과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달을 드렸지만 황선홍 감독이 결국 축구 국가대표의 임시 선봉장 중책을 맡게 됐죠. 3월 태국전을 지휘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항서 감독이 대표직을 받았네 뭐네 전부 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는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5월 초에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며 임시사령탑은 투잡을 뛰게 된 황선홍 감독이 맡게 되며 4월 올림픽 예선에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을 맡은 거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달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말을 바꾼 축구협회. KBS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고 사실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불과 지난 21일 약 일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결국 K리그 감독의 이 차출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논의하며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축구협회가 또 한 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다음 달 태국과의 경기를 월드컵 2차 예선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걸 치르고 나서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새로 선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식 감독을 선임하고 국내 감독에 무게를 둘 것이며 K리그 현직 감독도 후보라고 전력 강화위가 직접 밝혔던 것을 모두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 무책임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많은 이 축구 팬분들은 그냥 K리그 국내 감독으로 가자, 박항서 감독을 부르자, 홍명보 감독을 세우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할 것일 것처럼 얘기했었던 이 협회에서는 사실상 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로 국내 프로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인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1차 회의 때와 달랐던 점은 축구 팬들의 정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축구대표팀 겸직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황선홍 감독 역시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시감독직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나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나 축구협회나 다들 풍전등화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한국 축구, 결국 황선홍은 화살바지가 될 뿐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결정을 했고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서 지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사태의 사건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내분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지금 걱정되는 마당에 이 상태로 당장 3월 달에 있을 태국전을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패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선홍 감독을 그냥 화살바지로 내세운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며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황선홍 감독이 결국 화살바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정 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을 냈고 1년 6개월 동안 팀을 꾸리며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고민 끝에 받아들여졌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책임 전가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가 태국전에서 졸전을 펼치게 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책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이죠. 엎친 데 덮친 격. 2002년 월드컵 영웅인 황선홍 감독이 과연 위기의 대표팀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로 인해 난파선이 됐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 한국 축구의 키를 잠시 잡아줄 임시사령탑으로서 황선홍 감독이 과연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올림픽 예선을 망하려면 어쩌려고 이러나 어찌 이런 무리수를 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선홍 감독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대표도 임시감독직을 맡았고 이제 올림픽 예선도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림픽 축구단도 감독해야 하는 황선홍 감독이 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겸직하기에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축구팬들 사이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큰 짐을 지었다라는 평가에도 황선홍 감독은 사실 이러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황선홍 감독의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자세히 뭐라고 했냐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고 고심이 많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축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올림픽 예선이 촉박하기에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4월 달에 있을 예선전을 치르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 결국 3월 달에 있을 태국전과 4월 달에 있을 올림픽 축구까지 황선홍 감독이 다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 속에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표팀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를 잘 알고 있을 황선홍 감독이라는 겁니다. 임시 선장을 맡은 황선홍, 과연 손흥민과 이강인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시안컵 준결승전 사태가 벌어진 일명 탁구게이트 이후 드디어 현역 시절 스타 플레이어였으며 대선배인 황선홍 감독이기에 선수단 봉합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선후배 사이에 이 하극상으로 많은 국민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는데 과연 이 사태를 황선홍 감독이 봉합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해외 감독보다는 실제 축구 선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스타 플레이어였던 황선홍 감독이기에 이 두 선수가 황선홍 감독 휘하에서 지휘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사태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건 바로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피해자일 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 현재 경기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기도도 하락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체적인 나락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두 사람을 과연 소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솟구치고 있고요. 만약 이강인 선수를 소집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야, 이거 국민 비판 여론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에게도 그 화살이 전부 다 쏠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왜 안 부를 수 없느냐? 그건 오로지 경기력 때문이겠죠.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만큼의 돌파력을 가진 선수를 한국 선수들 중에서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이 드센 상태입니다. 전혀 잦아들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이강인이 만약 축구 경기를 뛰면 나 축구 안 본다, 보이콧한다,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영상에도 그러한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실상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준 대인배로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성격 때문에 받아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 기사들을 보면 손흥민, 이 몸싸움이 났을 때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팀원들이 막 달려가는 것도 있고요. 손흥민이 발차기 당하는 걸 봤다. 연습 경기에서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결국 이 사태에서 손흥민 선수와 상대팀 선수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보이십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유럽 축구에서 절대로 기에 눌리거나 이 해외 선수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호전적으로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순둥이 손흥민이 동료와 충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기사는 2020년도 기사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었던 요리스와 다투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 골키퍼 선수가 당시 주장이었거든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전반 24분 에버턴 수비수의 자책골 상황에서 시작점 역할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는데 사실 전반 직후 라커룸으로 향하던 손흥민은 팀의 주장이자 절친이었던 요리스와 충돌을 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수들이 이 두 사람을 말리기도 했죠. 알고 보니 막판 추가 시간에 벌어졌던 역습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빠르게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골키퍼였던 주장인 요리스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실수다, 아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무리였던 상황이다 말이 많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부당함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이번 탁구 사태에서는 정말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런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더라는 거는 오랜 축구 팬들은 다 알고 계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시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를 길러냈던 아버지 손웅정님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JTBC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축구에서도 인생에서도 기본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극찬보다는 강력한 훈계를 하는 아버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자신의 이 훈육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참 굉장한 선수가 됐다라고 하자 과찬이다라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훈련 기간 중에 반항했던 적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반항하면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도 힘든 순간에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상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강조했었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손흥정 감독에게 결국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성할 수 있었던 건 결국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 덕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 이런 모습까지 거칠게 보여줬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굉장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축구 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를 안 부르기에도 뭐하고 부르기에도 뭐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 황선홍 감독이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선택받은 황선홍 감독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품을지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3월 달에 있을 A매치에 과연 손흥민 선수와 큰 다툼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를 불러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결국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했던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고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에도 그렇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3월 11일쯤에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3월 18일쯤에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강인 선수를 불러들일지 말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이 황선홍 감독은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나서 황선홍 감독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올림픽 예선이 촉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황선홍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역전의 용사이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올림픽 축구의 최고 주역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발표가 난 뒤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황선홍 감독의 이번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그래서 부를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사실상 결국 소집 확정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강인 선수가 이미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식 사과를 하여 두 사람이 화해를 했을 때부터 이미 축구협회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이미 항저우 때 금메달로 군면제를 받은 이강인 선수였지만 그 다음 해에 파리 올림픽에도 나는 이강인을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가 황선홍 감독이 볼 때는 얼마나 필요한 스타 플레이어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를 결국 황선홍 감독이 다시 부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목에 걸었던 금메달, 지금 뭐 군면제 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태국전에 소집하게 될 경우 이거 박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어물쩡 아무런 징계 없이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국민분들의 여론이 들끓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